신랄한 비판과 따끔한 일침으로 정치권을 얼얼하게 만들 정치의 신 두 분과 함께 시작하려고 했는데 오늘 일단 조홍천 개혁신당 총괄특보단장과 먼저 시작하고요. 김성태 전 의원은 오고 계셔서 오시면 바로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제 80분 회동부터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차담 형식의 회동이었고 저도 사진을 보고 좀 저 자리에 앉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배석을 하면서 보통은 윤 대통령 옆에 앉거나 뭐 아니면 동그란 테이블 정도일 것 같았는데 한동훈 대표 옆에 마주 앉혔더라고요. 요건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어제가 뭐 독대를 하자 근데 이제 면담을 하겠다라고 예. 이제 면담을 강조했잖아요. 면담이란 게 이게 대등한 관계에서 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 뭐 선생님을 뭐 좀 뵙자. 네. 학부모 면담 이런 거요? 예. 그다음 뭐 저 병원의 의사 선생님. 네. 뭐 저 어떻게 할까? 여기까지 약간 상하관계를 전제로 하고 있는 거죠. 아, 보통 그러니까 일종의 뭐 예. 한번 뭐 말씀해 보세요. 저 한번 들어보고 뭐 해드릴 거 있으면 해드릴게. 네. 아니 면담이라는 단어 자체에 그런 게 있는 거고, 저는 딱 그 그림 딱 보면서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 우선 저 검사실에서 검사 여기 있고 피의자하고 변호인이 저런 식으로 앉거든요. 네. 예. 왜 그래요? 저렇게 앉았나? 팔을 두 테이블에 이렇게 짚는 거는 어떤 제스처일까요? 그건 뭐 잘 모르겠습니다. 뭐 예. 습관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정진석 실장이 필기구가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게 뭐 발표할 거리가 별로 없었던 거 아닌가. 거기서 아마 대통령 말씀하신 걸 녹취하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렇죠. 되게 필기해서 예. 정리하잖아요. 그거 없이 들어왔더라고요. 그리고 보니까 경호원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있어요. 네. 나 그런 것도 처음 봐요. 경호원이 왔다 갔다 하는 거? 예, 사진에 찍혀 있어요. 네. 한 대표 입장에서 내가 뭐 경호위의 요인인가? 라고 좀 생각이 들 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 아예 처음부터 뭐 외교 일정을 이유로 해가지고 한 20분 늦게 오셨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20분 기다리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내가 최우선 순위가 아니구나. 지금 이거 어거지로 그냥 예. 그러니까 물론 뭐 통화한 게 뭐 나토 사무총장 이게 아니, 좀 중요한 통화긴 하더라만요. 예. 어쨌든 간에 예. 그 네. 기다리는 사람은 그리고선 또 10분을 또 산책을 해요. 그러니까 뭐 80분이라고 하지만 80분 아니죠. 뭐 산책도 했고. 예. 네. 그러니까 별로 이걸 중시하지 않는다는 느낌을 처음부터 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일단 그 메모를 할 만한 도구가 없었다. 예, 제가 이거는 뭐 살펴보니까 없더라고요. 휴대폰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거는 아마 기록 그래서인지 뭐 이후에 서면 브리핑조차도 대통령실에서는 안 나온 거 보면 그러니까 뭔가 브리핑 하려면 뭘 들고 갔어야죠. 그렇죠. 근데 이런 얘기는 한 줄 브리핑은 나왔는데 이겁니다. 뭐 두 사람이 뭐 누가 무슨 말을 했고 어떻게 화답했고 이런 게 아니고 헌정 유린을 막아내고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당정이 하나가 되기로 의견을 같이 했다. 당정이 하나가 되기로 했다. 이거는 뭐 대통령실에 여권 인사 갈 때마다 나오는 이제 그냥 고정 멘트인 것 같은데. 그거 친윤계가 하는 얘기죠. 친윤계가 주로 하는 예. 얘기. 이거는 뭐 실제로 했다는 얘기일까요? 아니면 그냥 뭐라도 한 줄 내야 되니까 낸 걸까요? 저는 후자라고 봅니다. 네, 예. 지금 현 상황에서 이렇게 상황 인식이 다르고 또 뭔가 국민들께서 납득하실 만한 그런 합의점이 없이 예. 그냥 당정이 현 상태에서 그냥 물리적으로 하나가 되면 같이 빠져 죽는 거죠. 네. 예. 같이 빠져 죽는 거다. 얘기하는 도중에 저희 김성태 전 의원이 도착을 하셨습니다. 예. 정말 오랜만에 방송 나오다 보니까 네. 저 집이 길이 많이 막히시죠? 기포공항 예. 근방인데 1시간 반 걸렸어요. 5호선 네. 타고 오시죠 왜? 그러니까 지하철 타야 예, 돼요. 5호선에 네. 안 갈아타고 그냥 온. 1시간 반 딱 걸려요. 어쨌든 미안합니다. 늦었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저희가 지금 어제 80분 회동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제가 간밤에 이제 예. 흔히 말하는 한동훈 대표 측근 뭐 인사원들 네. 나름 뭐 후배들하고 통화도 하고 아, 취재를 해 오셨군요. 좀 뭐 걱정을 많이 했죠. 네. 어제 이제 아무래도 우리 여권 쪽이나 특히 보수 우파 진영에서는 예. 한동훈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 간의 갈등과 또 어떤 그런 좀 힘들고 어려운 이 상황을 신뢰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만남이 되길 다들
정말 간절하게 바랬어요. 예. 그래서 그런 만큼 이제 어제 그 두 분 간의 회동에 대해서도 이제 결과치도 상당히 기대도 했고. 네. 근데 별로 내용은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좀 전화를 돌려보시니까 네. 그 친한계 의원들 분위기는 좀 실제로 어떤가요? 오늘 아침 뭐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이미 뭐 네. 기사를 통해서 보셨겠지만은 안전 테이블 뭐 그 자리 배치. 뭐 회동 행식부터도 네. 벌써 그래도 명시히 집권당이 공당의 대표인데 네. 저렇게 같이 이렇게 배석 형식으로 하는 것도 맞냐 뭐부터 해가지고 중요한 것은 해동 이후에 이제 사실상 당의 입장은 네. 한동훈 대표가 직접 언론인 기자들 앞에 브리핑을 하려고 그 사전에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이제 용산에서 대통령과 회동 이후에 바로 자기 집으로 귀가를 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박정아 대변인이 국회에 와서 이제 네. 박정아 당대표 비서실장. 네, 비서실장이 이제 예. 했죠. 뭐 그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참 뭐 다들 말수는 애끼는데 그럼 도대체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하라는 거냐 뭐 이런 좀 푸념이 많았죠. 당 내에서는 네. 저렇게 만나고 말아버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말들이 좀 많이 나왔군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어제 이제 좀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한동훈 대표도 이제 독대를 희망하고 요청해놓고는 네. 사실상 독대에서 거론될 중요한 어제 내용을 미리 이제 자신이 대국민 공표를 하고 예. 들어가다 보니까 그렇지 않아도 저런 독대 해동은 참 잡히기도 어렵고 또 대화하기도 어려울 건데 아니나 다를까 결과는 그렇게 돼버린 거죠. 너무 공개적으로 다 얘기를 해버려서 오히려 그렇습니다. 협상이 어려워졌다. 그러니까 결론은 네. 시차를 두고 이렇게 하나하나 좀 풀어나가면서 뭐 가령 인적 쇄신 부분도 네. 뭐 연말 정도 되면 보통 대통령실에서는 예. 또 들어오고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그런데 뭐 자연스럽게 좀 이렇게 인사를 통해서도 또 그런 이야기를 좀 녹여낼 수도 있고 네. 방법이 그래도 있는데 문제는 당정 간의 아픈 대목이 정치가 실종됐다는 거죠. 네. 어제 이제 그런 대통령과 회동도 또 행식은 독대 면담이든 뭐 어떤 간에 이 대통령실과 대표실 간에 그래도 어제 그러니까 두 분이 집중적으로 논의할 내용을 네. 사전 조율이라는 걸 하거든요. 예. 그게 전혀 안 됐다는 거. 그리고 또 면담에 앞서서 한동훈 대표와 이재명 대표가 여야 대표 회담을 또 하기로 했다. 이 사실이 공개된 게 또 영향을 미쳤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저도 들어보니까 용산이 이것 때문에 엄청나게 불쾌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야당이 장외로 나가겠다. 여사를 어떤 탄핵의 연결고리 삼으려는 말들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대통령실 오기 전에 이재명 대표가 만나겠다. 이걸 공개를 해버리니까 실제로 좀 영향을 줬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김성대 대표께서 여권 내에 정치가 실종된 게 참 문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아니 장애로 나가겠다. 극한 투쟁하겠다. 윤석열 정권 타도하겠다라고 야권이 그렇게 강경한 얘기를 하면은 여당 대표로서는 어떻게든 만나가지고 예. 그걸 좀 무마시키고 도를 낮출 방법을 모색하는 게 그게 정치 아니겠어요? 거기서 물으면 예 좋습니다. 같이 나갑시다. 뭐 이러겠습니까? 예. 그게 어떻게든 국회 정치란 게 만나가지고 얘기하는 거고 네. 상대방 생각을 들어보는 거고 내 생각 얘기해 주는 거고 합치점이 없더라도 신락 같은 게 있더라도 그걸 계속 찾아가지고 가는 게 정치인데 그거 하기로 했다고 해가지고 화가 나서 경로에서 분노해서 그럼 뭐 정치가 필요 없죠. 그건 여의도를 바라보는 정치를 바라보는 용산의 인식이 딱 뭐 만약에 그랬다면 예. 드러난 건 반정치주의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은 국정 운영이고 당은 사실 정치죠. 예. 집권당은 국정 운영에 그래서 무한 책임을 져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각급 여러 가지 선거, 보궐선거든 앞으로 지방선거든 총선이든 이 선거에 대한 책임은 올곧이 당이 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 결과는. 예. 그렇지만은 국민들의 평가 잣대는 쉽게 말하면 집권당은 대통령의 국정 운영. 그러니까 국민들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어떤 인식과 평가를 하냐에 따라서 집권당은 이제 선거에서
당락이 결정이 되는 거죠. 네. 뭐 그런 측면에서 이제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상당히 지금 국정 운영의 이런 방식이나 인식이 상당히 국민들로부터 절체절명의 위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론을 누가 하실 분 없고 저도 일정 부분 동의를 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당정 간에 특히 집권당은 정치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계속 다가가고 국민들의 목소리를 때로는 가감없이 대통령과 또 대통령실 비롯한 정부의 국정 운영의 변화와 쇄신을 끊임없이 요구하는 게 이게 당정 관계입니다. 네. 근데 그 당정 관계도 이제 신뢰 속에서 이루어지는 건데, 근데 이 당정 간의 신뢰가 상실돼 버리면은 사실상 뭐 우리 당뿐만 아니라 민주당 좌파 진영에서도, 그러니까 그 과거에 YS 이해창 시절 그렇죠. 노무현 대통령과 정동영 전 네. 당시 다 그렇죠. 그 결과는 다 실패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네. 어제 회동에 대해서 그래서 이 위기를 정말 극복할 수 있는 그런 특단의 좀 인식을 가져달라는 게 다들 바람이었는데 결과적으로 안 됐어요. 실패를 해버린 거네요. 실패라고 예. 해도 과언 아닙니다. 예. 이게 알려지고 있는 보도 내용을 보면 대통령은 반응이 없었다라는 게 한동훈 대표가 주변에 했다는 얘기인 것 같고, 그리고 여사 문제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이런 인식인 것 같아요. 뭐 여사의 활동 자제 얘기를 하지만 이미 활동하고 있지 않다. 뭐 이런 인식이고, 여사와 관련된 대통령실 일명 이제 김여사 라인에 대한 인적 쇄신 얘기를 해도 드러난 문제가 있어야 조치를 하는데 그런 게 없다. 이런 인식인 것 같아요. 이거는 뭐 많은 이제 뭐 보수 언론도 그렇고 여권 인사들도 여러 가지 우려를 전달하는데도 이런 인식을 내비친 거잖아요. 뭐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앞으로도 좀 바뀔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데요. 아니 뭐 지금 이렇게까지 여론조사가 나오고 민심이 급속히 냉각돼서 야 이거 여기서 맘 바꾸지 않으면 좀 힘들겠다. 예. 라는 생각을 여권 또 보수 언론 뭐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요즘 칼럼들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살벌한지. 왜 상황인식을 대한민국에서 아마 대통령하고 김 여사 두 분만 이렇게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여권이 여당 대표가 예. 대통령 뭐 명 깎으려고 대통령 잘못되게 하려고 그렇게 참 요거도 먹어가면서까지 하겠습니까? 그럼 왜 그런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분은 생각을 안 하시는 건지 아니면 생각을 하고서도 이건 뭐 그냥 무시하시는 건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고, 그러면 국민들은 어떻게 해요? 어저께 면담이 이게 좌초됨으로 인해 가지고 예. 이제 윤석열 대통령한테는 더 이상 기대할 게 없다. 말로 해도 안 되는구나. 네. 그러면 뭐 어떻게 하라는 거냐? 그럼 행동을 해야 되냐? 행동을 하려고 하니까 아니 그러면 그 누구 좋으라고? 이재명 좋으라고? 그러면 옛날에 그 저 탄핵의 효용감에 대해서 한번 네. 겪어봤잖아요. 예. 그래서 조기 대선해 가지고 저 이재명이 대통령 됐다 치자. 그러면 나한테 좋아진 게 뭔데? 아니 그건 좀 아니지 않느냐? 네. 지금 그것 때문에 참고 있는 거지. 딴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이제 조홍천 의원께서 하신 예. 말씀이 정확하게 맞습니다. 네. 사실은 이번 뭐 11.6 보궐선거를 통해 가지고 강화 부산 검증이 물론 이제 우리 보수 우파 진영에서 그래도 기반이 탄탄한 곳으로 네. 뭐 그렇지만 걱정을 사실상 내심 많이 했습니다. 예. 금정도 워낙, 넘어갈 수 있다 뭐 이랬었잖아요. 워낙 뭐 국정 운영 지지율도 그렇고 당의 지지율도 그렇고 그래서 야, 두 개 선거 다 위험해지는 거 아니냐. 그럼 앞으로 어떡하냐 이제 이런 걱정이 많았는데 네. 바로 총전 의원처럼 그러면 지금 우려와 걱정은 많지만은 이 사법 리스크를 통해서 국회를 이 여소야대 뭐 전국이지만은 네. 이재명 대표의 방탄국회로 그냥 함몰돼 있고 또 이제 11월 2일부터 탄핵의 어떤 그런 시간표 따로 이제 장애 집회를 시작하면서 네. 롱패딩을 준비하겠다. 롱패딩 준비해가지고 그거는 이 말이에요. 네. 그동안 제가 왜 그런가면 이재명 대표의 가장 핵심 오른팔인 김민석 수석 최고가 한 달 보름 전에 뜬금없는 계엄령을 들고 나왔어요. 네. 그거는 바로 윤석열 대통령을 독재자 프레임으로 딱 씌우려고 한 거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강덕구 의원이 또 국회 해관 대강당에서 탄핵 기금 마련을 위한 탄핵의 반도했어요. 네.
급기야 뭐 이제 11.6 보궐선거 현장이었지만은 이재명 대표도 윤석열 뭐, 대통령을 징치해서 예. 안 되면은 끌어내려야 끌어내려야 한다. 노골적으로 이제 여기까지 갔잖아요. 네. 그러면 이번 11월 2일 집회는 그동안 이제 국회에서 김건희 여사 뭐 특검법 3번씩이나 이제 뭐 이게 다시 제2 요구 올라오고 뭐 해병대 최상병 특검도 계속 이렇게 부결시키고 있는데 예. 이런 국민들의 울분과 분노의 그 종착역은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입니다. 이걸 가고자 하는데 이제 이걸 지금 우리가 막기 위해서는 민주당에게 우리가 뭐 협조 요청을 통해서 당신들 그러지 말라. 이거 안 먹히죠. 예. 결론은 국민들이 네. 윤석열 정부를 지켜주고 그런 마음이 들게 해야 될 텐데. 그렇죠. 근데, 또 이재명 대표가 중심이 된 민주당이 하는 저는 고도의 정치적 행위 잘못됐다 이런 판단이 되게끔 해야죠. 예. 아니 그러면 좀 잘해야 되는데 이건 뭐 1당이건 예. 2당이건 도저히 손이 가지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갈피를 잃었습니다. 적대적 국민들은. 공천관계가 점점 더 지금 짙어지고 있는데 예. 도대체 국민은 뭐 언제까지 이런 고문을 당해야 됩니까? 선택 고문. 아니 그러니까 저는 예전부터 그렇게 얘기해왔습니다.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이젠 고쳐쓰기 힘들다. 예. 저 재활용 안 된다 저거. 네. 한국 정치 엎어야 된다. 예. 삼지대 나와야 된다. 네. 언제까지 저러고도 민주당이 30몇 프로 나오는 게 난 정말 환장하겠고 그러고도 국민의힘이 20몇 프로 나온 게 참 끔찍해요. 지금 뭘 잘한다고 그런 지지를 주십니까? 조홍천 의원 어제 보신 이 장면도 좀 한심하게 보셨을 것 같은데 그러면 어제 대검찰청 상대로 국정감사하는 와중에 민주당 의원들이 김건희 여사 동행명령장을 들고 한남동 관저를 찾아갔는데요. 이게 대통령 관저에 물론 이제 국회의원들이 다수가 몰려왔다고 해서 뭐 드릴 수도 있겠지만 이건 사실 좀 받아들일 수 없는 장면을 연출을 한 거잖아요. 이건 좀 어떻게 보셨어요? 언제부턴가 네. 국회의 관행 또 뭐 제도적 자제 이런 게 싸그리 없어졌습니다. 힘자랑밖에 없어요. 예. 국감에서 증인채택을 단독으로 해본 기억이 없습니다. 예. 두 분 계실 때는 아니 어떤 여야 일인가요? 네. 간사 간에 합의가 안 돼가지고 이거 계속 이거 받아주라 그러면 정말 지리한 밀고 당기기 위해서 맹탕 국회 됐다. 그런 얘기만 들렸잖아요. 네. 이제는 증인채택도 그냥 거수해가지고 11대 7 땅땅땅. 동행명령도 하물며 동행명령도 다수결 땅땅땅. 내가 정말 좋아하고 신뢰하는 동아일보 김지연 기자가 예. 어제 칼럼을 썼는데 동행명령 제도가 1988년도에 도입이 됐는데 그때부터 작년까지 총 94건 연평균 2.6건이 발부가 됐대요. 네. 우리 김 대표님 그때 국정농단 하면서 이 동행명령 그 기억이 나는데 그때 기억납니다. 올해는 지금 21일까지 총 16건. 그러니까 원래 연평균 2.6건 정도인데 2.6건이 지금 16건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얼마나 더 할지 몰라요. 예. 뭐 국감 남았으니까 뭐 몇 번은 더 하겠네요. 최소. 그런데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국회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은 동행명령장은 국회 사무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집행하도록 한다라고 딱 돼 있습니다. 네. 거기 국회의원이 왜 갑니까? 왜 가요? 예. 이거는 뭐냐면은 지금 어쨌든 양극단주의 그 정치적 부족주의라고 저는 얘기를 합니다. 정치적 부족주의. 정치적 부족주의. 예, 이게 완전 부족끼리 싸우는 거예요. 거기서 족장 지키는 거가 1번이고 그리고 그 부족원들한테 신망을 얻어가지고 낙천 위험을 방지할 보험을 얻는 거예요. 예. 거기 왜 따라갑니까 그게? 그냥 아니, 보여주기식. 나 이렇게 네. 열심히 한다. 그러니까 열심히 정언감정에 한다. 의한 법률에 의해서 국회에서 네. 이제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이제 국정감사를 위해서 이제 국회 사무처 요원들이 국회 이제 국정감사에 필요한 정인 내지는 참고인들을 출석을 위해서 가는 거죠. 동행명령장을 낼 수가 있습니다. 예. 제가 이제 최순실 국정조사 참 청문특위 멋있었어요. 위원장을 하면서 네. 이렇게 탁 주셨잖아요. 동행명령장을 저도 예. 이제 발부를 해봤습니다만은 그게 이제 뭐 유명무실해요 사실은. 그래서 그때 이제 동행명령장이 발부가 되면은 이렇게 정인이든 참고인이든
참석하지 않으면은 안 되는 그런 강제 조항을 강화시키자 이제 했는데 이걸 또 민주당이 그때는 또 반대를 했어요. 근데 어제 뭐 그 행위 자체는 이건 누가 벌어도 이거 참 볼상사로운 그런 퍼포먼스인데 개딸들 네. 뭐라고 좀 하는 거예요. 예. 도가 지나치죠. 아무리 네. 그냥 이재명 대표의 개딸들에게 충성하는 그런 모습으로 그런 그림 연출이 필요하다고 자신들은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거기에 이성윤 의원 같은 경우 지금 현재 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가지고 뭐 전부 다 그냥 지금 검사들에게 책임을 다 전가하는 식으로 예. 자기는 문재인 정부 시절에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 패싱하고 서울중앙지검에서 1년 6개월 그걸 수사를 도이치 사건이 이성윤 중앙지검장 때부터 있었잖아요. 그럼요. 예. 그런 사람이 자기는 뭐 맨피를 해버리면서 저런 예. 행위를 하는 거 보고 참 정치하는 사람들 얼굴 두껍지만 저건 해도 좀 너무하다. 그러니까 점점 그 국민들은 이성윤 의원이 중앙지검장을 했다는 걸 까먹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본인이 했던 거는 다 들어가고 계속 지금 수사팀만 뭐라고 하니까 한동훈 대표가 법무부 장관 했다는 것도 이제 슬슬 까먹기 시작합니다. 지금 갑자기 저러시니까. 갑자기 그냥 뭔가 다 자기들이 했던 거 좀 까먹어 버리는 것 같은데 어제 그 국회 증인으로 나온 강혜경 씨 얘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강혜경 씨가 통화 녹취를 공개를 했는데 2년 전 보궐선거 관련한 내용이에요. 김영선 전 의원이 당선되던 당시였는데 일단 강혜경 씨 얘기로는 명태균 씨가 이제 여론조사 돈은 안 받아오고 김영선 의원 공천을 받아왔다 이런 주장이었고요. 그리고 등장하는 게 이준석 의원이 공천에 도움을 줬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아마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기 때문인 것 같은데 이 내용은 좀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건 대표님이 당내 상황이니까. 네, 그 당시 상황을 좀 아십니까? 뭐 어제 이제 사실상 강혜경 씨가 국정감사장에 가서 이제 정인으로서 이렇게 정언을 하는데도 이거 본인의 선택이었어. 지난번 행안위에서는 또 이분이 안 갔어요. 예, 법사위로만. 법사위로만 이제 뭐 본인의 뭐 그거는 판단이겠지만은. 네. 강행 씨의 어제 이제 국회 그 정언은 자신만의 입장이었죠. 자신은 이제 명태균 씨가 수십 차례 그런 여론조사 결과의 비용을 청구하기 위해서 그 청구서를 자신이 만들어줬고, 네. 또 그걸 가지고 서울에 올라가서 이제 뭐 그 대가로 이제 김영선 보궐선거 이제 공천을 따왔다 그러는데 이거는 이제 따왔다 그러면은 그걸 준 사람이 뭐 그걸 실토하거나 안 그러면은 명태균 씨 그 주장을 자기는 뭐 나름 이제 강영희 씨 나름 전에 들은 그런 분위기의 뭐 인식을 가지고 어제 이제 그런 입장을 했는데 이거는 법적으로는 전혀 맞지 않는 내용이라고 저는 봅니다. 거기에는 당사자인 김영선 의원도 그렇고 또 이제 당시 공관위 위원장을 한 윤상현 의원도 그건 공천 자기가 책임지고 했지만은 그런 사실 없다 이렇게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어느 순간 강혜경 씨가 벌써 이제 민주당 측의 정인에 의한 그런 뭐 공익 제보자의 틀을 갖추려고 지금 노력은 하고 계십니다만은 네. 좀 뭐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뭐 정치색이 좀 다분하게 있었다 저는. 어제 나와서 했던 발언도 그렇지만 다음 달 1일에도 국회 운영위에 이번에는 좀 나오겠다라고 하는데 그러면서 어제 공개한 게 하나 있는데요. 명태균 씨와 연관된 정치권 인사다. 뭐 여론조사를 이 사람들 넣어서 했다라고 하면서 공개를 했는데 뭐 군데군데 뭐 지금은 민주당에 있는 분도 섞여 있고 뭐 이렇더라고요. 네. 어쨌든 이 사람들의 어떤 그 말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전에 국민들이 다 명태균, 강혜경 씨가 하는 말에 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좀 휘둘리고 있다는 생각도 좀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명태균 씨가 지난 뭐 9월 초부터 지금까지 뭐 거진 한 달 반 동안 이슈의 중심에서 있고 매일 뭐 녹취록을 깐다든가 뭐 이런 말을 바꾼다든가 해서 어쨌거나 저분하고 연관이 되어 있으면 뭔가 좀 이 깨끗하지 못한 정치를 한 것처럼 여겨지는 이제 뭐 그 정도까지 지금 왔습니다. 그러니까 뭐 구정물을 덮어쓴 느낌이다. 뭐 누가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요. 근데
거기다 대고 이제 25명이 이분한테 뭐 여론조사를 맡기거나 뭐 컨설팅을 했거나 뭐 그런 분들이다. 그러면 여론조사에 누구한테나 맡길 수 있는 거고 컨설팅도 받을 수 있는 건데 이제 이분은 트릭을 쓴다는 걸 계속 그런 정황이 계속 나왔죠. 네. 그러면 이 25분도 이 트릭으로 뭐 그동안에 장기술로 뭐 덕을 보지 않았냐 이런 데까지 생각이 갑니다. 네. 그렇지만은 뭐 거기 25명의 이름이 올라갔다고 해가지고 저분이 뭐 좀 명태균 씨의 그런 협잡질에 공모 과담했다고 볼만한 볼만한 근거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 일종의 디스하는 거고. 네. 그리고 뭐 정말 그랬는지 어쩌는지는 이제 뭐 시일이 지나면서 좀 그러니까 뭐 드러나겠죠. 이거는 시일이 지날 것도 없습니다. 이거는 창원지검에서 의례적으로 신속하게 예. 수사가 개시됐고 압수수색까지 이루어진 마당이니까 네. 압수수색을 통한 그 물건들이 분석이 끝나고 나면은 이거는 뭐 수사 역량을 통해서 뭐 조홍천 우리 언니 말씀대로 한 달 반을 갖다가 사실 이 국정 운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할 정도로 의혹과 이런 뭐 이슈에 대해 가지고 지금 정치권 언론이 모두 다 여기에 매달려 있잖아요. 근데 네. 문재인 정부 때 지금 검찰 개혁을 한다고요. 네. 하면서 특수수사 기능을 서울 또 부산 뭐 광주 요 딱 세 군데만 집중을 시키고 나머지에는 그 특수 기능을 안 하겠다라고 없애버려서. 얘기를 했어요. 예. 그래서 지금 형사 4부가 사실은 절반 특수부인데 그 수사 역량이 과연 되겠냐? 이거는 대검에서 수사 연구관이 내려가지고 좀 뭐 지원을 한다든가 해야지 지금 그쪽 로컬 인력만으로는 과연 가능하겠나? 저는 조금 의구심이 듭니다. 그래서 뭐 지금 현재 뭐 일각에서는 또 이 사건을 중앙지검으로 올려가지고 이걸 빨리 신속하게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그런 목소리도 있습니다. 그건 이제 관계자가 네. 전부 다 창원에서 하니까 네, 굉장히 그런데 번거로우니까 오히려 검사 몇 명이 내려가지고 도와주는 내려가서 낫죠. 제가 뭐 생각해도 그렇습니다. 예, 방식이 어쨌든 간에 좀 수사가 빨리 진행돼야 된다는 거는 여야 다 좀 받아들이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두 분 말씀은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